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에 또 조합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이 관리처분총회는 원래 강의상에 4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긴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리처분총회를 하고 나면 조합에서 뭘 해야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용 수익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처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권은 조합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는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했을 때 총회에서 결의된 것, 이것이 법이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폐지되는 거예요. 이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것, 총회에서 결정된 것 하나만 살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사를 나가야 되고, 이사 나가는 곳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 다 해야 돼요. 또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철거를 다 끝내놓고 나면 거기다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 행위를 해야만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사 갈 때 범죄 예방 대책 수립하고, 철거도 지상물, 지하물 다 철거하고, 토지 수용하고 경호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조합에서. 이거 안 하고 집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조합에서 이거 안 하고 집 지을 수 있대요. 어떻게? 어떻게 지어요, 이거?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서 조합에서 이런 업무를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아니,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합에서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신이 너게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철거 관련해서 용산 사태가 벌어졌죠. 잘 아시죠? 이 철거민들에 대해서 무리한 철거를 하다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망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그 철거를 하는 용역업체들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야, 앞으로 철거를 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때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2009년도에. 근데 딸랑 철거만 시공사에다 넘겼어요. 그 철거를 전후해서 발생된 일들, 이주해야 되고 공과관리해야 되고 토지 수용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지장분리설하고 경호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 조합이 개별 발주를 하게 됐죠. 사실 이때 법을 바꿔서 철거를 시공사에게 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철거 업무라고 한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철거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철거만 딸랑 가져가고 하니까 조합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2009년도에는 이런 철거업체를 뽑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 한꺼번에 뽑았어요. 그래서 보통 제 경험에 15,000평 정도 되면 철거 업무가 이런 모든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약 75억 정도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는 다 개별 발주를 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가서 떠들었던 사람, 이 사람도 이걸 왜 조합에서 발주했냐고 비아냥거리고 잘난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입법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달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아요, 지금. 그 사람 말 볼 줄도 모르고 상황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맞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이주관리를 보겠습니다. 이주관리란 여러분 관리처분 인가 결정 없이 가면 조합원이든 세입자든 다 이사를 가요. 그래 집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 갈 때 여러분한테 금융권에서 융통하는 것과 똑같은 서류 준비를 다 하고 동산 이전도 해줘야 되고 생활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생활에 필요했던 고지서 비용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이주관리 업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이 약 1,300명, 1,400명 되는데 조합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집니다. 이 업무 진행할 때 되면 조합이. 이 처리하는 문제가요, 매일 트럭으로 보통 50대씩 나가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바빠서 일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신속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철거하고 착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것만 하면 되겠지만 조합은 8개를 해야 돼요. 자, 분양신청한 조합은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 주택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 상가 분양신청을 한 사람, 거기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 상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8개나 돼요, 8개. 이것을 각각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람을 다 퇴거를 시켜야 돼요. 조합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만 하면 이사가 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법적 조치로는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하고 이주 확정신제 취하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악의적인 세입자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한 명 발생 1년 소요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 돈과 일을 시작합니다. 돈에는 뭐가 따라요?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는 잠을 안 자요. 계속 불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명도 단행할 때 이 자율이주 기간 동안에 이사를 안 가면 즉시 명도 단행을 하고 비용은 이주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가시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자율이주 기간에 이사를 가는데 전체 조합원과 세입자가 다 갑니다. 근데 이때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이주가 완료되면 소를 취하해요. 그리고 이사를 안 간 사람에게 종료가 되고 나면 명도 단행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 법에서는 사전에 이주 기간을 고지했느냐, 이주 안 가는 사람에게 이주 가라고 협의했느냐, 그리고 점유이전 가처분 했느냐, 명도했느냐, 이 4단계를 살펴봐요. 만약에 조합에서 점유이전 가처분을 안 하고 명도 단행을 즉시 하는 순간 조합이 패소해요. 법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법이 그렇게 하래요. 이사 갈 사람은 권리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도 해야 되고 명도 단행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조합은 전체에게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이 신고한 사람이 홍길동이에요. 근데 2주 기간 중에 거주자가 변경이 됐어요. 당사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홍길동에 사는 줄 알고 2주 기간 끝났으니 퇴거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 홍길동 아니고 전유치인데요. 이때부터 소송 인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이사갈 때 금융비용 발생했죠.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금융비용, 아파트 건설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물가 지역에 따른 물가 상승비용, 입주 지연, 누구 손해예요, 지금? 조합은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에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6천억, 청산 대상자가 7천억이에요. 총 7천억에서 여러분들 이주비를 기본적으로 50% 드려야 되고 좀 더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 6천억 정도 이주가 발생을 합니다. 한 달 이자 얼마예요? 이제 7% 이자 앞보고 있어요. 한 달 이사 안 가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1조에 한 달 이자 얼마예요? 이게 1년간만 지나가 보세요. 빵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주를 보내고 빨리 착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혼돈되면 안 돼요. 다음에 범죄 예방입니다. 이 범죄 예방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 청소년 아지트가 됩니다. 뽕도 마시고 술 먹고 싸우고 불 지르고 또 그 불량 누구냐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 풀어서 살기 시작하고 쓰레기 막 버려요. 갔다가 동네 여기저기에서 또 이러다 보니 여기서 폭행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 가끔 죽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와는 관계없이 누가 죽었다. 1년 가요,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펜스 막고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있어요. 이사를 나갈 때 하나, 둘, 셋 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요. 근데 이사 나가는 사람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다 끊고 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워요, 밤 되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부산 사상구의 김길태라는 애가 이 얘기를 하더군요. 얘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물통에다 빠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된 뒤 범죄예방대책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여하게 됐어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이 하면 될 일을 왜 조합에서 하냐는 거죠. 대한민국 경찰 5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책상머리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교통경찰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재개발 현장에 나올까요? 약 15,000명이 경찰로 남아있는 숫자인데 대한민국의 조합이 2,800개예요. 거기에 경찰 병력 보내야 돼요? 치안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조합에서 하라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경찰청에 신고하면 해준대요. 순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청에서 범죄 예방 대책 해주는 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철거를 보겠습니다. 철거는 지금 이렇게 지상에 서 있는 건축물이 있고 지하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땅을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몰랐지만 지하에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치워야 돼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동네 지하로 막 50만 볼트 전선이 흘러요. 이거 돌려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게 그냥 그 흙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물구덩이에요. 파이박아야 돼요. 이거 땅 파봐야 돼요. 아직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정말 재수없이 문화재라도 덜컥 나오면 이 문화재 조사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개발에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걷어내야 돼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근데 요즘은 지상물 철거를 할 때도 철거 감리단을 만들어야 돼요. 광주 사고 난 뒤부터 그렇죠. 또 성면이 환경법이 강화돼서 조사 따로, 철거 따로, 매립 따로,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따로 각각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우리 조합의 경우는 이런 성면관계 환경법이 만들기 전에 계약 체결을 했어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조합에서 필요 없는 업체를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입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이 법 만들기 전에 뽑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이런 전기, 수도, 가스, 통신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 입구까지만 해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내에는 수익자 모둠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는 허가된 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운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관 설치가 30년인데 우리가 20년만 쓰고 철거해버렸어요. 10년분은 조합에서 또 보상해야 돼요. 수도국은 수도국대로 자기 자산이고 또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자기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전과 우리가 선정한 업체 간의 업무가 중첩이 되면 관리청 업무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했어요. 우리 돈 더 지급했어요? 더 지급된 거예요? 뺐잖아요. 그런데도 조합 보고 돈 많이 썼대요. 이런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합원들 혼돈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착공할 수 있는 토지 나대지를 만들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과 전쟁입니다. 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이자. 이게 이자가 무서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비해서 1년 들어지면 비율을 7%뚝 떨어져요. 이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7%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쓸데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일정 없는 사업에 근거 없는 증빙 없이 한다는 조합, 이 말하는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